어떤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느냐 또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로열티의 높고 낮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알려졌다라고 해서 로열티가 높다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로열티가 낮을 이유는 없어요. 자,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책정 기준에서 우선 로열티를 저희가 높다 낮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때 우선 고객, 대중 입장에서 많이 알려진 브랜드냐 라고 하는 것들이 로열티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선수들, 디자이너라든가 인턴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서 이 선수들을 유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로열티의 높고 낮음을 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겠지. 로열티라는 게 이제 인지도에 대한 부분들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하우, 노하우. 어떤 노하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남다르다. 성공한 사례가 많다. 또는 오너가 그 가맹주가 가려고 하는 경영 방향과 얼마만큼 밀접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성장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로열티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죠. 자,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높아 또는 낮아. 자, 살롱 내에 있는 운영 노하우,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선수들의 성장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매출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의 책정이라든가 아니면 팀원들에 대한 상담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잘 되어 있다. 또는 잘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로열티 책정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양성하는 거잖아, 선수들을. 양성할 가능성이 높은 교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와 또는 이 교육으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갈 건지 아니면 선수의 성장이 올라가는지 다시 말해 교육의 목적이 매출 올릴 거냐 또는 선수 성장에 중심을 둔 어떤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느냐 또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로열티의 높고 낮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단순히 알려졌다라고 해서 로열티가 높다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로열티가 낮을 이유는 없어요. 지금 프랜차이즈가 보유하고 있는 힘, 운영했었던 노하우, 그리고 만족시켰고 성장시켰던 여러 사례들에 대한 솔루션을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로열티를 높게 받아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심지어 로열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가맹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만큼의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아이템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큰 돈을 주고 노하우나 솔루션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맹주는 더 열심히 그 노하우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이해되실까?
예를 들어서 로얄티가 50만 원을 책정했었을 때에 대한 투자 가치, 그러니까 가맹주들이 내가 5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그 로얄티로 지급을 했으니까 나는 50만 원 그 이상의 노하우를 가져갈 거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야. 로얄티가. 그러면 내가 200만 원의 로얄티를 냈으니까 얼마어치의 이걸 가져가야지 가맹주 입장에서는 이상적일 거예요. 그쵸? 200을 냈으면 최소 1000만 원 정도의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약간 이제 가맹주 입장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소를 가져와야지만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럴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로열티가 높고 낮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는 있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중한테 유명한지 선수한테 유명한지 유명하지 않았을 때랑 유명했을 때랑 로열티의 높고 낮음이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거기에 플러스 뭐? 노하우.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노하우가 마케팅의 노하우가 뛰어나다. 살롱 운영의 노하우가 뛰어나다. 교육 노하우가 뛰어나다 또는 뛰어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로얄티를 책정할 수 있는 거야. 높고 낮음을 책정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뭐까지 고민하면 좋다고? 어떤 것까지 고민하면 좋다고? 로얄티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한 가맹주들의 태도, 로열티를 적게 내는 것에 대한 가맹주들의 태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가맹비라는 것을 내죠. 자, 가맹비는 소멸성입니다. 사라지는 아이예요. 자, 어떤 프랜차이즈는 보증금도 있어요. 혹시나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하는 제도고요. 사실 이건 다시 환급이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로열티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자, 그렇다 치면 가맹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자, 로열티가 100만 원이다. 자, 보증금은 환급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라고 우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맹비가 책정되는 내용과 로열티가 책정되는 내용과 보증금이 책정되는 내용 있죠. 자, 그러면 해당 프랜차이즈는 가맹비 1천만 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프리미엄이 있어야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고객을 불러오는 데 유리하거나 또는 선수를 불러오는 데 유리하거나 아니면 선수들 사이에서 유명세가 높거나 고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자, 이런 역할들을 어 이제 인정한다. 선수 입장에서도 인정, 고객 입장에서도 인정. 자, 그러면 뭐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괜찮죠? 소멸돼도 돼요. 충분한 가치를 산 거니까. 자, 근데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퀘스천이 될 수 있다. 퀘스천이 될 수 있다. 자, 또는 선수에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고객한테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했다. 이 시스템 보유에 성공 사례가 있다. 이 성공 사례가 다수다. 한두 개가 아니야. 다수다. 라고 하면 충분히 가맹비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자, 1000만 원인데
희소성이 높은,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유했어.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게 누구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특별한 소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어,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자, 그러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실효성이 있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여기서 재밌는 논리를 보면, 자, 1,000만 원의 가맹비랑 800만 원의 가맹비랑 구분을 한다면, 800과 1,000은 누가 봐도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자, 그러면 800의 기준점에서 줄 수 있는 이 베네핏과 1,000만 원에서 줄 수 있는 베네핏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800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정도를 1,000만 원에서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800으로도 충분한데 1,000만 원까지 주면서까지 이 브랜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야. 이건 전부 아니야. 또 뭐가 있어? 아까 이야기했던 로열티도 있죠. 그렇죠? 로열티에서 자, A와 B를 구분했을 때 A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B는 50만 원이야. 로열티가. 자, 그러면 100만 원의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는 50만 원을 받는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어때야 돼? 압도적이어야죠. 압도적이어야지. 뭐가 압도적이야? 뭐가 압도적이야? 인지도가 압도적이거나, 인지도라는 건 뭐야?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선수를 유입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객단가를 안정화될 수 있게끔 높이 책정해서 고객을 받아낼 수 있을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잖아. 그치? 맞잖아요. 로얄티가 높아. 로얄티가 높아. 그러면 당연히 압도적이어야지. 어디에 비해서? B에 비해서. B가 50만 원이라고 측정됐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수 유입에 대한 부분들과 고객 유입에 대한 부분들과 객단가의 안정 정도라든가 또는 그 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거야? 당연히 100만 원짜리 로열티에 비해서 다소 적을 수 있죠. 적을 수 있잖아.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있어. 어떤 경우야? 어떤 경우? 이게 로열티가 낮은데 만약에 1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인기가 높은 프랜차이즈가 되겠지. 이해되실까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를 구분했고요. A가 B에 비해서 뭐가 높아? 가맹비와 로열티가 높아요. B는 A에 비해서 가맹비와 로열티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높다 낮다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A가 B에 비해서 많은 제공을, 그러니까 뭐 정보나 아니면 혜택과 같은 내용들을 제공해야죠. 많이 제공해야죠, 얘가. 그렇죠? 많이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왜? B에 비해서 기본적인 투자액이 높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중을 유입하는데 필요로 한 인지도. 그러니까 고객들이 아는 정도예요. 브랜드의 가치를 아는 정도야. 자, 그러면 A가 B에 비해서 당연히 높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인지도에 대한 것들을 100명 중에 80명이 알고 있다. 100명 중에 80명이 알고 있다. 그러면 B는 100명 중에 50명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어야겠죠. 자, 근데 반대로 100명 중에 50명이 아니라 B가 100명 중에 90명이 알고 있다. 다시 말해, 브랜드 인지도가 대중에게 조금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50이라고 하는 로열티보다 높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죠.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반대로 100명 중에 80명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80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50명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로얄티가 높을 수 있죠.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또 하나 선수에 대한 유입 인지도.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들어가고 싶은 브랜드. 그 정도의 수준을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A가 B에 비해서 선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왜? 지출이 높으니까. 이해되실까요? 물론 지금 한국은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어, 100이 아니라 500을 낸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할 수 있을 상황이죠. 한국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얄티 100과 로얄티 50을 나눈다라고 치면 당연히 50을 내는 곳보다 100을 내는 곳에 어, 디자이너 구하기가 쉬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싶은 거죠. 왜? 많이 냈으니까. 근데 만약 100을 낸 것과 50을 낸 곳이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는 그 수준이 같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100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도 비교점의 하나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객단가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 이건 로얄티랑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대중이 바라보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디까지 단가를 높여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객단가의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도 A와 B가 구분될 수 있다. 자, 네이버에 대한 운영 지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곳이 월 100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월 1회, 월 1회, 월 1회에 네이버 지원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정의가 되면 B는 월 1회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달에 2개월에 1회가 되겠죠. 그쵸? 왜요? 다르잖아요. 지급하는 로얄티가. 그럼 당연히 여기는 1개월에 1회면 여기는 2개월에 1회겠지. 당연히. 이미지 송출도 마찬가지야. 인스타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냐면 브랜드가 대중에게 알려지고자 또는 우리 업계에 알려지고자 인스타그램으로 브랜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예를 들어서 뭐 150개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다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스타로 150개의 살롱에 많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업계의 이미지 관리하는 그런 이미지 또는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의 소스를 풀겠죠. 그렇죠? 인스타로 브랜드 홍보, 뭐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 홍보라고 할게요, 그냥. 브랜드 홍보에 대한 투자를 예를 들어서 A가 월 4회를 한다.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모 브랜드를 알리는 작업을 한다, 인스타로. 그러면 B는 월 2회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제품 할인 지원. 그 다음, 모 제품들에 대한 할인폭을 예를 들어서 40%까지 잡아준대요. 이거 뭐 굉장한 거잖아. 이거 뭐 도매가잖아. 그쵸? 근데 B는 로열티를 적게 냈으니까 당연히 20% 정도면 만족이 돼야죠. 그렇죠? 자, 인턴 양성 프로그램의 수준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치의 정도로 판단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인턴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을 월 5회, 월 4회를 했다라고 하면 B는 월 2회 정도로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디자이너의 성장 프로그램, 그리고 관리자의 양성 프로그램. 또 마찬가지야.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월 2회를 했다. 여기에. 당연히 여기는 월 1회. 그쵸? CEO 경영 교육을 지원했다. 뭐 예를 들어서 2개월에 1회다. 라고 하면 여기는 4개월에 1회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자, 매장 타입별. 이게 뭐야? 규모라든가 아니면 직원의 수라든가 아니면 상권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살롱을 운영하는 매뉴얼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지원 수준이 어떠하다. 예를 들어서 매뉴얼 지원을 2개월에 한 번씩 한대. 그러면 50만 원은 동일하게 4개월에 1회씩 하면 되겠지. 왜? 차이가 나니까. 마지막으로 오픈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오픈을 준비하는데 30일 걸린다라고 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로열티를 낸 사람들은 30일 중에 20일을 나와서 케어를 해줬어. 30일 중에 20일. 자, 그러면 B는 10일 나와도 되는 거야. 왜?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자, 네이버 운영 지원부터 해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1개월에 1회를 100만 원 했어. 근데 B군에서, B군에서 똑같이 1개월에 1회에 운영 지원을 했어. 그럼 만족도는 여기가 올라가죠. 그렇죠? 자, 인스타 이미지 송출도 마찬가지야. 100만 원의 로열티가 월 4회를 했다면 50만 원의 B군이 동일하게 월 4회에 맞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 제품 할인 지원이 20%가 아니라 A군과 같이 40%의 할인율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가치가 높아지겠죠. 교육도, 교육도 A군에 비해서 B군이 지원하는 폭이나 수준이 똑같거나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면 어떻게 됐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지. 매장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관여 수준도 100만 원을 내는 곳보다 많거나 또는 동일한 경우가 만약에 B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거야? 그럼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기본 아닙니까? 그렇잖아. 비교하면 되잖아.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숫자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책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쵸? 자, 현명하게 이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좋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보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판단할 땐 상세 정보를 볼 필요가 있다. 월 몇 회가 진행되는지,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용의 가치는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왜? 어차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가맹주분들이 선택하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선택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관련 프랜차이즈 회사에다가 전달하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비교를 명확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은요. 옳고 그름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프랜차이즈의 로열티의 책정 기준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꼼꼼하게 따져서 얼마만큼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